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도 약간 뭔가 논쟁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집을 선택해서 사는 것이 가성비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집을 고르실 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거의 국룰이라고 할 만큼 일반화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신축 역세권 대단지라는 국룰이 있습니다. 신축 역세권 대단지라는 거는 입지 요인이랑 상품적인 요인을 봤을 때 신축이라는 점에서 뭐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고 건물도 성능이 우수하다 이런 거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용어이고, 역세권이라는 거는 입지적인 요인에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뭔가 포괄하고 있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단지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대단지라는 거는 보통 몇 세대부터를 의미하냐면은 통상적으로는 1000세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대단지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실 1000세대가 넘어가면서부터 1000세대 이하 단지들 아니면 소단지로 하는 게 소규모 정비법에서는 200세대 이하니까 이런 200세대 이하 단지들이랑 비교하면은 뭐가 다르냐? 대단지 아파트들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하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이 대규모로 건설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지어지는 500세대급 아파트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짐,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건설되는 그런 추세이기는 한데요. 1000세대나 혹은 2000, 300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걸 한참 넘어가지고 뭐 수영장 달려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데에는 뭐 극장 달려있고, 그리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종류는 뭐 너무나 다양하게 많고, 체육시설도 뭐 한두 개가 아닌 거죠. 그냥 오만 종류의 체육들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과천만 가도 그 농구 코트를 어떻게 그 비추냐면은 위에서 스크린으로 쏴가지고, 빔으로 쏴가지고 코트 선을 스타디움의 바닥에다가 그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농구가 끝나면 없애고 다음 스포츠는 다음 선을 쏘고, 이렇게 되면은 한 개의 코트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막 달라져가지고 요즘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에 있는 뭐 아파트 밑에는 워터파크가 있어. 그 파크 땡땡땡 그거 단지 지하에 가시면은 거의 워터파크에 준하는 그 워터파크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뭐 그냥 평생 물놀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입니까?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부터는 커뮤니티 시설 중에서 조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아파트 커뮤니티는 카페테리아 정도였는데 언제부턴가 거기서 불을 쓰는, 이 불을 쓴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불을 쓰는 조식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데는 그냥 뭐 도시락 배달하는데 어떤 데 불을 써가지고 막 조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불 쓰는 조리를 하게 되면 조식 시설을 둬야 되고, 이게 수용될 만한 그런 인원이어가지고 이때부터는 뭔가 서비스들이 점점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서실 있고 독서실 있고 도서관 있고 이런 종류는 다 기본적이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여러 가지 근린 생활시설들이 또 아파트 단지 상가도 있으니까 개별 아파트 단지 상가 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 정말 중세의 작은 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우리끼리만 잘 살아보자 라는 컨셉으로 되는 것처럼 이런 대단지들이 이걸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단지들은 가격이 비싼데, 가격이 비싸다는 거는 매매가 비싸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임차료도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고민은 뭐다? 이런 대단지, 좀 비싸 보이는 이런 대단지에 들어가서 임대든 매매든 거기를 선택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은 그보다는 한참 싸 보이는 뭔가 나홀로 단지, 그 같은 동네긴 한데 뭐 나홀로 단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나홀로 단지들이 있는데 가격은 거의 뭐 반값이거나 3분의 2 가격이야. 그러면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게 맞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축 대단지니까 대단지는 신축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동짜리나 두 동짜리도 소단지 신축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럼 소단지 신축 단지도 아파트는 짱짱하고 주차는 다 되고 별 문제는 없어요. 뭐가 없냐? 커뮤니티 시설만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커뮤니티 시설에 우리가 얼마의 값어치를 줘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글을 썼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고민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자 해가지고 간단히 요약하면 화면 보시면 이런 건데요. 요새는 이 커뮤니티 시설, 여기서 커뮤니티 시설 역사부터 쭉 다루려면 참, 제가 97년도 학번이고 2003년, 4년에 삼성물산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삼성그룹이 가장 전략적으로 추구하던 사업은 뭐다?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였다. 저도 타워팰리스 현장에 막 현장 답사 가가지고 그 공사 중인 현장을 둘러다 보면서 이 현장의 어떤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보라. 이게 실기 현장 면접이었어요. 요즘 회사들도 이렇게 입시 실기 현장 면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타워팰리스 공사 현장을 막 거기
여기 이제 선배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이 공사에 대해서 A도 모르는 이 학생들을 공사장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거 어떤 개선점이 있을 것 같냐 얘기해서 하라고 하니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는 또 그 알코올 면접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또 술자리 면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 40명을 2명씩 2명하고 선배 2명, 그래서 총 한 80명이 되는 거대한 식당을 다 빌려가지고 2명 대 2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을 진탕 먹여요. 진탕 먹인 다음에 거의 꽐라가 된 상태에서 막 물어보는 거죠. 뭐 캔틸레버 보의 하중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뭐 이제 휨 모먼트 계산하는 공식에 대해서 써라. 그 다음에 이런 걸 얘기하면은 막 술 먹다가 주먹이 날아가고 저한테는 이공계의 미래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겼나, 이공계의 미래를 잘 알게? 지금은 정말 믿어지지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공계가 정말 취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경제나 경영학부는 엄청나게 취업이 잘 됐고 공대생들은 취업이 너무 안 됐는데, 그래서 이공계의 미래에 대해서 막 쓰라고 하니까 제가 소주 주량이 한 병인데 이미 한 병 반은 치사량을 먹은 상태에서 이공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한참 얘기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가 테이블을 뒤집어가지고 이제 거기가 막, 이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 하여튼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막 타워팰리스 현장 가가지고 했었는데, 그 타워팰리스를 지으면서부터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 상가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을 지을 만한 공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타펠에는 수영장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삼성물산 주도로 그 커뮤니티 시설들을 관리하고 만드는 회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 요거를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타워 PMC라는 회사인데요. 타워 팰리스의 커뮤니티 시설을 관리하고 만들고 그 수요자 요구사항 만들어서 디벨롭하던 그 짬으로 이제 회사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반포주공 1단지 타워 PMC가 들어가가지고 커뮤니티 시설 빌드업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가장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회사의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커뮤니티 시설 설계를 메이저 건설사랑 같이 하는 그 전문 설계 회사가 어디냐? 이 타워 PMC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뭐도 하여튼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때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05년, 2006년만 해도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에 대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실에 있는 송파의 엘스나 리센스 이런 단지를 가셔도 커뮤니티 시설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후부터 많이 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단지는 2010년대 이후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규정하는 그 단어가 되는 거고, 이런 규정하는 단어들에 사람들이 왜 좀 선호하냐면 살아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이거저거 다 있더라 이런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으로 왜 좋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밖에 독서실이 있어요. 그 독서실을 유료로 다니는 거랑 단지 안에 독서실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단지 내 독서실이 일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관리비에 다 포함이 돼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단지 밖 독서실은 유료여야지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시설,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 스포츠 시설이 단지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사실상 다른 주거비를 쓰지 않아도 되면서 이게 매우 경제적인 소비가 되는 거고, 이 경제적으로 세이브 되는 만큼 주택의 임차료와 매매 가격이 그걸 반영해 가지고 2010년대 이후에 커뮤니티 시설이 많이 지어진 그런 단지들의 그 전반적인 형성되어 있는 시세와 그렇지 않은 단지들의 시세는 점점 격차가 나고 있는데, 그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격차가 더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 시설의 종류를 잘 모르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 단지는 도대체 뭔데 저렇게 높은 가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와 얘는 되게 가성비 아파트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것도 매우 과학적으로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름공식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 입지 가치하고 그 상품 가치인데 주로 건물 가치만 봤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건물뿐만 아니라 그 단지 특징이 있다. 단지 특징에서 제일 큰 게 세대수고 커뮤니티, 이게 단지 특징의 가장 큰 거거든요. 그 나머지는 조경적인 부분이라든가 동향, 층의 개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요. 이 단지 특징에서 코어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치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런 걸 이제 가지고 그 소름공식을 디벨롭을 시켰습니다. 그럼 우리의 고민은 뭐죠? 그러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는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는 단지를 가면은 기본적으로 높은 가격을 내야 되고, 그게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그렇지 않은 단지는 굉장히 나홀로 아파트니까 이건 되게 싸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서두에 신축 역세권 대단지만을 우리의 주거 후보지로 생각해서 보게 되면은 돈이 부족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면은 문제가 없죠. 그냥 스웩하면 되죠. 그냥 신축 역세권 대단지 딱 가가지고 그냥 중개사를 발로 빵 차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차고 들어가면 안 되지만 당당하게 들어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당당하게 이렇게 물 쫙 밀치면서 들어가서 하고 이제 내가 여기 살러 왔다 보러 왔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치만 우리가 경제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 한정된 자원의 1순위가 돈과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하면은 되거든요. 어떻게 연구를 하시냐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뭐 상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 반포 정도는 가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반포부터는 사실은 사치제여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아파트가 아니야.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치제도 뭔가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가장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 반내퍼,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내퍼 옆에 이 잠원초 왼쪽 서쪽에 보면은 반포 현대 힐스테이트라고 있어요. 그 힐스테이트가 그 색깔 알록달록하게 인면을 꾸미기 시작할 때 만들어가지고 진짜 지금 보면은 매우 알록달록한 인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DH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요 두 단지가 신반포역 앞을 두고 있고 입지가 사실상 거의 완전 동일해요. 동일하고 뭐 반포천 있고 잠원초 바로 끼고 있고 거의 동일한데 물론 얘가 좀 더 대단지죠. 여기 보시면 반포현대 힐스테이트도 지금 보면 5개 동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반내퍼는 2500세대급 굉장히 대단지입니다. 그럼 이런 대단지랑 이런 중소단지 간의 그런 차이를 보면은 결국은 커뮤니티 시설이 얼마나 있냐 없냐 그런 차이인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20평대 아파트도 매매 가격이 이제 일부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부 차이가 나는 만큼 어딘가 무언가 차이가 있다면은 그거는 결국 대단지가 갖고 있는 그 커뮤니티 시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이 정도 가격 차이는 낼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돈이 있으시다면은 반내퍼를 선택해도 되지만은 그보다 좀 더 낮은 반포현대 힐스테이트를 선택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커뮤니티를 많이 쓰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많은 대단지가 또 싫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대단지가 너무 싫고 나는 중소단지 조금 아늑한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 그런 걸 선택하셔도 된다는 것이지 어떤 특정 단지를 무조건 내가 거기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초동으로 와서도 똑같은데요. 여기도 이제 고가의 아파트도 있고 여기가 강남역입니다. 강남역이면은 업라이즈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업라이즈는 이쪽에 있고요. 여기 레미안 리더스원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초 STG가 있고 여기 S STG가 있고 여기 서초 그랑자이가 있습니다. 여기 서초 그랑자이나 리더스원은 둘 다 1000세대가 넘는 단지고 20년 21시기여가지고 커뮤니티와 놀이터 등등 이런 게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근데 STG나 STGS는 17년 18년식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세대수도 500세대 단지예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존재하죠. 서구자가 확실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를 그만큼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서초그랑자이의 경우에는 여기 25평으로 갖고 왔는데 34평이 31억인데 그 리더스원 33평 26.3억이고 지금 이거보다 좀 올랐죠. 근데 STG의 경우에 33평이 23억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 사이에는 그러니까 결국 요 단지와 요 단지는 거의 지금 현재 눈에 표시된 금액만 해도 8억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17년도 준공 아파트와 2021년도 준공 아파트 간의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대동소이해요. 이게 서희초를 길을 안 건너고 보내도 되니까 서초그랑자이가 좋긴 하지만은 이 길이라는 게 그냥 뭐 차가 막 쌩쌩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신호등이 동시 켜지는 길인데다가 어차피 이게 비슷비슷하거든요. 강남역은 더 가깝고 그리고 실제 여기는 걸어보면 살짝 걸어 다니는 게 좀 멀어가지고 강남역 내려서 그 서초구랑자리까지 가려면 진짜 한참 걸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적인 부분에선 얘가 좀 더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 두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갖고 오는 거는 대단지 커뮤니티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커뮤니티라는 게 뭐 나중에 몇 천만 원 이런 차이가 아니라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짜 훨씬 큰 차이가 이어지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두 푼이면 모르겠는데 금액 차이가 꽤 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고민이냐면은 이게 전세는 여기 나누기 2를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STG는 12억 전세가 가능하고 여기는 15억 전세가 된다는 건데
그럼 월세는 다시 여기다가 20년 나눠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서그자를 가라 이런 게 아니라 STG에 거주하시면서 내가 커뮤니티를 얼마나 쓸 건지 안 쓸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게 이 가격 차이를 수용하는 부분이 된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선택해도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그걸 어떻게 푸냐?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어디가 더 살기 좋냐? 신축 대단지가 좋죠. 근데 그게 정말 나한테 맞는 최적의 가성비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퇴근 회사에서 되게 시간 보내고 외부에서 많이 보내는 그런 어떤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커뮤니티를 상식적으로 많이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부들한테는 너무 이렇게 커뮤니티가 많이 구축된 그런 대단지보다는 오히려 소단지, 중소단지로 가성비가 좋은 집에 살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막 이런 운동 같은 그런 스포츠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내가 진짜 안 쓸 거면은 굳이 뭐 연령대가 꼭 맞벌이 신혼이 아니어도 그런 단지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는 이런 커뮤니티를 굉장히 많이 쓴다. 그렇다면 일부러 그런 데를 찾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실제 이용하는 비용이랑 계산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놀이터가 잘 돼 있는 단지가 있고 아닌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놀이터가 잘 돼 있는 단지가 뭐 한 3억 비싸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놀이터 가격은 3억이냐? 약간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놀이터를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를 쓸 것인가, 그 몇 번 쓰는 거를 내가 밖에서 보낼 때 얼마일 것인가, 막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솔루션을 조금 드리자면 저 이런 건데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그 외부에서, 단지 밖에서 제공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납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면은 이런 수납 공간을 외부에서 수납 공간을 제공해주고 막 이런 외부 창고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 철진한 물건 같은 거를 갖다 놓거나 하면서 그런 거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기능적으로 보강이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아파트 역시 커뮤니티 시설이 한번 지어지고 나면은 거의 획정적으로 고정이 되니까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런 서비스 요구 조건들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걸 외부에서 소싱해서 풀 수 있다고 된다면은 내가 그 커뮤니티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꽤 괜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커뮤니티급 외부 시설물을 뭐 회원권을 끊고 이용하는 것도 되게 보편화되고 있는데 코오롱에서 뭐 스포렉스 같은 거 있고 삼성에서 레포츠 센터 있고 또 각 문화에서 각 구청에서 이런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자기 지역에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가 있거든요. 이런 문화시설 센터를 가면은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문화교실 또 레포츠 뭐 운동시설들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의 백화점급 그런 클래스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근처에 있다면 사실 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들을 어느 정도 외부 아웃소싱으로 더 좋은 시설과 전문화된 시설에서 누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은 이 뭐 더샵 스타시티는 이제 시니어용 아파트니까 빼고요. 자양 우성 3차 한라 자양현대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이튼타워, 이게 다 1000세대가 안 되는 그런 단지들이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지어진 거다 보니까 전부 어떤 커뮤니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근데 여기 광진구에서 나루아트 센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거대한 그 커뮤니티 시설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가면은 뭐 문화 시설부터 시작해서 수영장까지 진짜 건물도 엄청 큰데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은 전부 이런 거를 그냥 단지길 사이사이를 조용조용 걸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뒤로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쭉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없었다면은 이 아파트에서 누리는 뭐 문화 시설이나 스포츠 시설이나 체육 시설 막 이런 것들의 기능이 매우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건데 이 시에서 만들어진 이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주변이고 이런 거보다 제가 생각할 때 요즘 더 중요한 게 이런 게 훨씬 중요하고요. 이 근처에 이런 시설물들이 있다면 정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에 영등포에 살았었지 않습니까? 영등포에도 여기 뭐가 있냐면 영등포 제2 스포츠센터라는 요 조그만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부 체납을 한 공간에다가 이 제2 스포츠 센터를 지었습니다. 여기도 가시면은 외부에서 보면은 엄청 딱 이런 건축물인데 밑에 층부터 위층까지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피트니스 문화시설 그냥 완전 꽉 차 있고 이거를 구해서 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가격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여기 뭐 당산레미안이야 대단지지만 당산레미안이 아닌 단지들과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걸 다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재감은 되게 미미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앞에는 주차 대란, 매일 주차 대란 있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활용도를 보이고, 이게 주변 단지들이 갖고 있는 커뮤니티 부족을 상당히 만회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면 영등포에서 당산동에서 집 볼 때 많은 분들이 뭐 당산 삼성 레미안 같은 대단지, 당산 아이파크 이런 대단지를 보실 텐데, 그런 대단지들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잖아요. 보시면은 아니 제가 뭐 여기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보시면 1000세대 넘는 대단지로 필터링해서 보면은 여기 당산 삼성 레미안 4차가 보이고 여기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도 나름 대단지인데, 그럼 나머지 아파트 단지들은 뭐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영등포 스포츠센터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쓸 수 있는 요 브라운스톤 같은 단지는 101, 102, 103동 3개 동밖에 없어요. 3개 동밖에 없어가지고 뭐가 없지만 이 스포츠센터에 가까우니까 여기를 많이 활용하면 되고, 여기 유보라도 마찬가지고, 여기 한강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롯데캐슬 프레스티지 요 2개 동으로 돼 있어요. 2개 동으로 돼 있어서 나름 그 새 집이긴 하지만은 커뮤니티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요 블럭 전체가 이거를 걸어서 도보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거는 그 블럭 전체에 커뮤니티 시설화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자기 블럭에 그런 걸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다른 어떤 뭐 여기 롯데마트니 뭐니 이런 거 있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공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시간을 보내고 애 키우면서 애도 시간을 보내고 할 법한 그런 공간들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보시면은 서초동에도 이런 게 있죠. 아까 호갱노노에서 보면은 그 STG 있는 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보시면은 대단지라고 하면은 여기 2개 단지만 잡혀요. 서초구랑자이나 리더스원. 근데 여기 레미안 서초 STG가 있고 여기 STG S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코오롱 스포렉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 코오롱 스포렉스는 지도로 보면은, 이 코오롱 스포렉스라는 거는 딱 보면 여기 수영장 레인이 딱 있을 정도로 이렇게 스포츠 시설이 밀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스포렉스까지 뭐 걸어서 1분 거리니까 여기를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 그 서초동의 입구 엔트리 아파트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서초 레미안 7차부터 시작해서 롯데캐슬, 서초 삼성 레미안 1차, 여기 안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랑 이런 단지들인데, 여기 레포츠 센터가 있어요. 저는 여기 예전에 삼성 살 때 많이 갔었는데, 이 레포츠 센터도 골프 연습장부터 시작해서 수영장까지 전부 있는데, 그럼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나 단독주택 빌라들은 요 레포츠 센터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블록 전체에 커뮤니티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블록 전체 커뮤니티 시설들을 단지 안에 담으려는 시소들이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에 있는 건데, 근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영장이라고 딱 쳐서 보시면은 그 수영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서울 시내 여러 가지 수영장 위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그 상당한 수영장들이 주로 보면은 준 문화체육시설들이 엮여져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찾아가지고 너무 대단지만 보시기보다 내 주변에 갈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나 문화체육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보시면서, 강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찾아보시면은 우리 아파트에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을 어느 정도는 외부에서 소싱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직관적으로 그냥 얘기하면은 뭐 구로역이 됐을 때 구로역 주변에도 수영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내가 너무 그렇게 대단지만 고집하시기보다는 가성비 있는 그런 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신다면은 주변의 나홀로 단지들에 거주하시면서 그 해당 블럭 안에 커뮤니티 시설들이 잘 구성되어 있다면 그거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돈의 제약이 없으시다면은 대단지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단지를 가신다면은 상당한 거주 만족도가 있을 건데요. 우리는 돈의 제약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례는 서울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권으로 가더라도 이런 문화체육시설 주변의 주거 단지들이 꽤 훌륭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해당 단지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너무 단지 정보로만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입지를 볼 때 보통 교통을 많이 보시는데, 교통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겠지만 결국 단지 안에 거주하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뭘 하면서 시간을 쏟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주변 근린 환경에 양호한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건설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지,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이런 요인들이 오히려 그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백화점이라든가 역
만 찾지 마시고 오히려 내 주변에 수영장이 어디냐, 내 주변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골프 연습장이 어디냐, 그 다음에 스포츠 시설이 뭐 있냐, 짐이 뭐가 있냐, 그거를 구청 단위에서 조금 저렴하게 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문화시설을 보내야 되는데 꼭 백화점 문쌤만 보내야 되냐, 문화시설 전문 공간은 없냐, 그런 건 어디에 있냐, 그게 몰려 있냐, 이런 거를 막 검색하시다 보면은 그런 데를 구심점화 해가지고 그 커뮤니티라는 게 말 그대로 그 커뮤니티의 중심이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런 시설들을 기준으로 방점을 잡아가지고 집을 서칭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멘토링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돈이 있다면 신축 역세권 대단지가 좋지만 그게 아니어도 커뮤니티가 빌드업이 잘 된 그런 블럭의 나홀로 단지도 굉장히 가성비 있는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하단 댓글 링크에서 자세하게 또 실어놨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